다이어트가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말 너무 재수가 없나요? 심지어 경도 비만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 비포 애프터가 보이시나요? 의지가 너무 약해서 맨날 다이어트를 실패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혈당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적당량의 고기를 같이 섭취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영상인데요. 2023년이 끝나가는 와중에 갑자기 웬 다이어트 영상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올해 가장 잘 해냈고 가장 잘 이뤄냈고 가장 제대로 목표치를 달성한 게 바로 다이어트거든요. 실제로 감량을 많이 했고 지금 유지를 잘 하고 있고 이제는 요령을 어느 정도 많이 익혀둔 상태여가지고 오늘은 저희 다이어트 비결들을 한번 총 정리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구절절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 다이어트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 이론, 저희 요령들, 그리고 다이어트 식단,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들까지 해가지고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이어트를 했는지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광고 없이 정말 저희 풀 스토리가 담겨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저희 다이어트 계기부터 들려드려야겠죠? 혹시 저한테 뭐 원래 항상 날씬했지 않냐 아니면 모태 마름이지 않냐, 원래 모태 소식자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저에게도 퉁퉁이 시절이 있었고 저는 항상 다이어트 강박을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용 전공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한국무용을 전공을 해가지고 예중, 예고, 대학교까지 약 15년간 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땠겠어요? 항상 다이어트 강박에 걸려 있었겠죠? 그리고 살 못 빼면 항상 욕먹었죠? 진짜 제가 예중, 예고 다녔던 시절에는 다이어트 못하고 살 못 빼고 뚱뚱해지면은 돼지라고 이제 선생님께 욕을 먹는 그런 시절이었어가지고 좀 험한 말까지 들어가면서 많이 욕먹고 혼나고 핍박을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를 했다 보니까 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기도 하고요. 다이어트를 평생 저 숙제처럼 달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키가 180이고요. 진짜 한 번도 70kg를 넘어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70kg를 넘기 시작했고 최대로 73kg까지 찍어봤다가 제가 그나마 관리를 해가지고 70kg, 68kg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제가 올해 초에는 66kg까지 감량을 했을 거예요. 갑자기 입이 터져가지고 요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요요가 와서 70kg를 찍고 심지어 경도 비만까지 갔다 왔습니다. 사실 경도 비만이 될 수 없는 BMI였거든요. 애초에 BMI가 정상 범위에 있는 BMI였고 키가 180인데 70kg가 절대 과체중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도 체지방률이 32%가 되어가지고 경도 비만을 찍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내장 지방률도 10레벨을 찍었었고요. 제가 제 스스로 거울을 보고 눈바디를 보기에도 같은 70kg였을 때보다 훨씬 더 쪄 보이는 그런 눈바디 상태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올해 7월달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3kg까지 감량을 했다가 64kg를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예고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치를 때 65kg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용하던 시절보다 더 날씬한 상태고요. 물론 체지방률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근육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인바디를 다시 재봤을 때 체지방률이 22.7%, 그리고 내장지방 레벨이 3레벨로 정말 많이 줄어났습니다. 진짜 전체적인 체지방률도 그렇고 내장지방도 그렇고 정말 많이 떨구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눈바디가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이 비포 애프터가 보이시나요? 분명히 똑같은 바지를 입고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정말 눈바디가 많이 달라졌고 실제로 부피도 많이 달라졌고요. 진짜 뱃살 떨쳐내기, 허벅지살 떨쳐내기를 너무너무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정말 제대로 성공한 게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총정리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제가 진짜 다 알려드리려고 패드에다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이 정리를 해온 것들을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저희 다이어트 비법을 총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붓기 관리이고요. 두 번째로 혈당 낮추기, 세 번째로 식단, 그리고 네 번째 운동이에요. 사실 운동은 별거 없긴 한데 아주 간략하게만 알려드릴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게 앞에 요 3개거든요. 붓기하고 혈당 낮추기, 식단. 요 3가지가 거의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만큼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첫 번째로 붓기 관리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붓기가 살이 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붓기 관리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붓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습관 첫 번째는요, 바로 짠 음식,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국물 음식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물을 아예 안 먹고 산 것은 아닌데 정말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짠 음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라면, 순두부찌개,
짬뽕 이런 것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은 다 먹고 살기는 하는데 적어도 감량 기간만큼은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낮잠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낮잠을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밥 먹고 나서 잠자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뱃속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저는 무조건 붓기가 올라오게 되고 점점 살이 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낮잠 자는 습관은 무조건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압박 스타킹 신기이고요. 제가 특히 하체 비만이었던 이유가 다 다리 부종 때문이었거든요. 다리에 부종이 많고 거기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서 이게 점점점 하체가 비대해졌던 건데 그런 붓기를 좀 줄이고 빨리빨리 혈액순환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리가 좀 피로했을 때 피로감도 금방 풀리고 붓기도 싹 내려가다 보니까 좀 하체 비만을 금세 탈출할 수 있게 도움 많이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붓기를 빨리빨리 빼는 데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혈당 낮추기인데요. 이번에 설명드릴 포인트가 여러분 오늘 영상 중에서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다이어트는 여러분 혈당 낮추기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이 잘 안 빠지고 먹는 족족 살로 가고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고 이러는 게 전부 다 혈당 수치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주변에 날씬한 친구들이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잘 먹고 근데 살은 잘 안 찌고 조금만 덜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지고 이런 친구들은 혈당 수치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혈당 수치가 높고 낮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탄산음료 끊어라, 탄수화물을 줄여라, 아이스크림, 단 음료를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혈당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끊으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밤에 야식 먹지 말라고 하죠. 밤에 야식을 먹는 게 혈당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고 다이어트를 할 때 간헐적 단식을 또 하라고 하잖아요. 간헐적 단식이 혈당 수치를 낮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에 관련된 모든 이론들 무엇을 먹지 마라, 무엇을 먹어라,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세히 들어보면은 모두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런 정상적인 패턴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음식을 되게 쫌쫌따리 자주 먹었고 이 혈당 수치가 올라간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당 수치가 올라갔으면은 단식을 해주면서 이 수치를 다시 내려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상태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혈당 수치 낮추기를 가장 최종적으로 저는 목표를 두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살이 찌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식욕이 정말 많아집니다. 원래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주 배고프게 되고요. 원래 배고플 시간이 아닌데도 가짜 배고픔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 배고픔을 못 참게 만듭니다. 민서님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맨날 다이어트를 실패해요. 저는 배고픔을 못 참겠어요. 저는 식욕이 너무 강해요. 식욕을 못 참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혈당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이 혈당 수치가 높은 게 여러분의 의지를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살찌는 원인이 혈당이기도 하고 내가 배고픔을 못 참는 원인도 혈당이기 때문이고 이게 모든 원인이 혈당이기 때문에 저는 혈당을 낮추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두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보는 편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당에 있는 음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혈당을 완전하게 낮춰버리면은 반대로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밥을 먹고 그럼 자연스럽게 혈당이 오르게 되고 우리가 다시 단식을 취해가지고 혈당 수치를 다시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는 다음날 아침까지는 완전하게 단식을 해가지고 혈당을 잘 낮춰주고 조절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먹었으면은 확실하게 쉬어주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빨리 혈당 수치를 조금 낮춰줘야지 우리가 식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식욕을 빨리 조절할 수 있고 먹는 양도 조금씩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가끔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다가 아예 혈당 조절을 실패를 하고 다이어트 실패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시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맨날 다이어트 한다 해놓고 밤에 배고파서 곤약 젤리 먹는 친구들 분명히 있죠. 다이어트 간식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밤에 먹어가지고 배고픔을 달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얘네가 달기까지 해요. 먹으면은 분명히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런 것들로 배고픔을 채워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이것도 혈당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이어트 한다고 점심에 샐러드 먹어놓고 간식으로 딴 거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회사원이신 분들 점심에 밥 안 드시고 샐러드 드시는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샐러드 먹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배가 고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제는 일주일 동안 샐러드만 먹으면서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식욕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져서 폭식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몸이 차가워져서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잠이 안 오니까 더 배고파서 미치겠는 거 있죠. 이거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샐러드를 먹으면은 물론 살은 빠지겠지만 오히려 폭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잠이 안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샐러드를 드시는 거는 비추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이어트 식단 빡시게 한다고 닭가슴살, 단백질바, 두유, 계란 이런 단백질과 관련된 것들을 자꾸 챙겨 먹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과잉 영양입니다. 우리가 살이 찐 모든 원인, 비만의 원인은 영양 과다예요. 그래서 단백질도 어느 정도 이상 너무 자꾸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되고요. 고구마도 탄수화물이죠. 단백질바도 자꾸 먹으면 단백질 과다로 영양 과다가 되죠. 닭가슴살 이런 거를 아무리 살이 안 찌는 음식이라고 해도 쫌쫌다리로 3시간 간격으로 자꾸 챙겨 먹게 되면은 그것 또한 과다 영양으로 오히려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첫 번째로 차라리 제대로 식사를 하고, 두 번째로 제대로 식탐을 충족을 하고, 세 번째로 그 뒤에 제대로 단식을 해주는 게 나도 힘들지 않고 다이어트를 실패 없이 제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식단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엔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을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2끼 정도를 먹어주었고요. 점심, 저녁을 먹는 2끼를 선택해가지고 먹어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후 12시에서 1시쯤에 점심으로 첫 번째 끼니를 먹었었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해주는 그런 패턴의 식사를 해주는 편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시간을 재는 편이었었어요. 저는 보통 18시간 단식을 해줬었는데 18시간이면 사실 조금 빡센 편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16시간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18시간 해줘야지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에 간단이라는 간헐적 단식 어플이 있어요. 내가 단식을 시작할 때 단식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단식이 종료되는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오늘 오후 7시에 식사를 종료했다 하면은 그때 단식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서 내가 단식이 언제 끝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플대로만 해줘도 사실상 반은 성공하고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약간 더 빡시게 하시는 분들은 20시간 단식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정말 많이 빠지긴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16시간, 18시간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 2끼를 먹었었잖아요. 1끼 정도는 일반식을 먹고 1끼 정도는 다이어트 식단을 먹어주는 편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이어트가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마음에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실제로 힘들고 폭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맛있는 걸 먹어주고 식욕이 너무 억눌리지 않게 조절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내가 맛없는 것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난 정말 빨리 빼고 싶으니까 빡시게 맛없는 다이어트식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최대한 버리시고 일반식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세요. 웬만하면 저는 한식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밥에 제육볶음, 고기, 돈가스 이런 거 너무너무 좋고요. 면도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적당량의 고기를 같이 섭취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이 먹고 싶은 거를 제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대신에 단식을 하는 시간 동안은 철저하게 단식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뒤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뭐 사탕, 곤약 젤리, 다이어트 식품, 뭐 곤약 면, 배고프다는 이유로 그 단식 시간 동안 무언가를 넣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된 밥을 먹고 간식도 한 번 정도는 먹어주고,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드셔주신다든지 아니면 케이크 먹고 싶으면 케이크를 조금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탐을 충족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끼니 정도는 좀 가벼운 식단을 해가지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어주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점심을 그냥 밥을 먹었어요. 점심에 그냥 밥 먹고, 저는 믹스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다른 간식 끊으라고 하면은 다 끊을 수 있는데 믹스커피만큼은 못 끊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2시, 3시쯤에는 믹스커피를 타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믹스커피를 타서 마신 다음에는 조금 간식을 씌워주고 있다가 6시쯤 되었을 때 뭐 다이어트용으로 나온 식단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곤약 김밥이라든지 곤약 볶음밥, 닭가슴살에 햇반, 아니면은 쉐이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조금 가볍게 마무리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완벽하게 단식을 해주었고요. 이게 제가 먹고 싶은 일반식을 드시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반식을 과식한다든지
폭식한다든지 배가 더부룩해질 때까지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일반식을 먹되 양 조절이 가장 생명이고요. 약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그냥 일반식 먹고 반만 먹어라. 그럼 살 빠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적용이 되는 원리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킨을 시켜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치킨을 적당하게 5조각만 먹은 사람은 과연 그게 영양 과다일까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치킨을 시켜 먹었어도 5조각만 먹은 사람은 똑같이 먹었는데 살이 안 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시켜 먹었는데 내가 1인 1닭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영양 과다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살이 찌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식을 먹더라도 똑같이 먹었는데 누군가는 살이 안 찌고 누군가는 살이 찌게 되고 이렇게 조금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반식을 먹어서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걸 먹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어서 혈당을 높이고 많이 먹어서 영양 과다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더부룩하게 먹지 않기. 너무 과식하지 않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부터 나는 좀 먹는 양이 많았다. 나는 항상 한 공기를 다 뚝딱 비우고 좀 많이 먹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양을 줄이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점점 조금씩 양을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반만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과하게 먹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가 남은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남겨버리는 게 살찌지 않는 습관으로 가고 살이 잘 빠지게 되는 지름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2-3kg 정도는 아마 쭉쭉 빠지게 될 거예요. 정말 제가 말한 대로 하루에 2끼 간헐적 다식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2-3kg 정도는 굉장히 수월하게 빠지는데 아마 이때쯤에 정체기가 오게 되겠죠. 정체기가 오게 되고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쯤부터 다이어트 식단을 조금 더 빡시게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감량하는 감량기 때에는 조금 빡세게 다이어트 식단 먹고 쉐이크도 먹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다이어트 식당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거 당장 비밀만 켜봐도 키토 김밥 검색하면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아니면은 슬림 비빔밥, 썬더버드 이런 식단도 저는 굉장히 애용하는 편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만의 다이어트 식단 꿀조합을 찾아가지고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식단할 때는 그렇게까지 억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대신에 저도 피하려고 했던 음식은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절대 먹지 않은 음식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엽떡, 두 번째로 탕후루, 그리고 세 번째로 햄버거, 네 번째로 탄산음료, 다섯 번째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일단 엽떡은 너무 과도한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음식에 다른 영양소는 거의 없이 탄수화물만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나트륨도 너무 과도한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엽떡은 내가 아무리 양 조절을 해서 먹어도 살이 찌는 음식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거는 한번 시켜 먹으면은 3인분이 나와버려가지고 내가 만약에 혼자 먹으면 좀 무조건 과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뉴라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 살찌는 느낌이고 무조건 과식을 하게 되고 양이 너무 많고 과도한 탄수화물, 과도한 나트륨 심지어 먹으면 부어요. 다음날 무조건 붓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엽떡만큼은 피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탕후루 이것도 너무 과도한 당이죠. 과일도 당인데 여러분 거기다가 설탕 코팅까지 입혔어. 당의 당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당이기 때문에 저도 탕후루에 손을 대면은 자꾸 그 다음부터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식욕 조절이 안 되고 배고픔을 못 참겠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탕후루만큼은 아예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약간 손 대는 순간 이미 나는 살찌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햄버거. 유일하게 제가 먹으면 무조건 살찐다고 느끼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햄버거예요. 이틀 뒤에 무조건 1kg가 늘어있더라고요. 무조건 이렇게 딱 봤을 때도 내가 살찐다고 느끼는 편이고 탄수화물과 지방 과다의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햄버거만큼은 무조건 그냥 다이어트 중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웬만하면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 탄산음료랑 아이스크림인데요. 제가 이번에 경도비만 되면서 살쪘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살쪘던 원인이 바로 탄산음료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탄산음료를 꼭 같이 먹는 습관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살이 찌고요. 혈당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밥 먹고 나서 꼭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혈당 올라가죠. 정말 혈당을 급속도로 올리는 주범인 탄산음료와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큼은 다이어트 중에는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운동까지 왔습니다. 사실 운동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가지고 설명드릴 게 많이 없긴 한데 저는 다이어트 시작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거는 웬만하면 비추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커지거든요.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 식단 조절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운동까지 해야 돼? 벌써부터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 들죠? 어깨에 짐이 무겁죠? 그래서 안 하던 운동을 다이어트 시작과 동시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시면은 저는 그건 좀 비추드리는 편이고, 언제 운동을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다이어트 중에 정체기가 왔을 때 그때 유산소를 좀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체기가 오면은 진짜 내가 식단을 아무리 빡시게 해도 요만큼도 안 빠지거든요. 그럴 때 유산소를 좀 시작을 해주시면은 정체기를 돌파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특히 저는 근력 운동을 너무 빡시게 하는 것도 웬만하면 추천해드리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냥 유산소만 하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지방을 떨쳐내는 데에는 유산소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런닝머신 정도? 아니면 집 앞에 나가서 뛰고 이런 정도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집 앞에 호수공원 나가가지고 뛰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듣는 순간 흥이 나고 되게 박진감이 넘치고 뛰고 싶게 만들어지는 그런 음악들을 듣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락 음악이었는데, 락 음악이 아니더라도 좀 발랄하고 신나는 음악 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락 음악을 들으면서 빨리 걷기를 하고 있다가 가수가 소리 지르는 그런 후렴구가 나오면은 그 소리 지르는 후렴구에 맞춰서 막 뛰어줬거든요. 그러다가 소리 안 지르면은 다시 걷고, 소리 지르면 또 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운동이 재밌고 너무 스트레스 해소가 확실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액션 영화를 틀어놓는 거예요.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 막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에요, 배우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같이 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뛰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락 음악 들으면서 뛰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재미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기 돌파만 아니면은 전 솔직히 이제 운동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은 발레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민서님 필라테스 하고 있으신데 어떻게 운동이 안 중요해요? 필라테스 하셔서 날씬하신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필라테스를 배우는 이유는 요 승모근들 그리고 라운드 숄더 이거 교정하고 싶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감량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몸매 라인 다듬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뭐 근력 운동으로 몸매 라인을 만드는 거는 감량이 다 끝난 뒤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부피가 더 커지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벌크업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근육을 만들고 뭔가 몸매 라인을 다듬고 하는 거는 감량부터 하고 나서 하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을 받았던 다이어트 제품들 한번 소개를 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단에 좀 도움받았던 것들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다신샵의 곤약 현미김밥이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거는 이다림 인스타템으로도 이미 소개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맛이 4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치즈 맛하고 매콤 어묵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김밥이다 보니까 밥을 먹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뭔가 내가 다이어트 음식으로 부실하게 먹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밥 먹은 느낌? 저는 이거를 저녁으로 먹어줬었거든요. 밤에 그렇게 배고프지 않고 너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식단의 기준은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가 기준이거든요. 특히 밤에 배고픈 걸 저는 정말 극혐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저녁에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거를 먹고 그렇게까지 배가 고프지 않았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정말 애용하고 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끼 통살 그릴드 닭가슴살 저크 바베큐 제품인데요. 이게 워낙에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먹어도 굉장히 맛있긴 하지만 컵누들 매콤 찜닭 맛 이거랑 같이 먹어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를 컵누들 찜닭 맛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조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찜닭 먹는 것 같아요. 당면과 닭가슴살이기 때문에 되게 살이 안 찌는 조합으로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합이더라고요. 약간 소스가 또 맛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섞었을 때 되게 맛있는 찜닭 같은 느낌? 간단한 다이어트식으로 먹기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이렇게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겠지만 푸르밀 꼬리든 미숫가루 우유 제품이고요. 이거는 가끔 마트 가시면 볼 수 있는 그런 미숫가루 우유 제품이에요. 저도 이걸 편의점인가? 그런 데서 많이 사 먹었었는데 왜 추천을 드리냐면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건데 식욕을 뚝 떨어뜨리기 굉장히 좋아요. 약간 맛있으면서 식욕이 뚝 떨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되게 꾸덕한 느낌의 미숫가루 우유거든요. 원래 미숫가루는 좀 꾸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았을 때 약간 걸쭉한 느낌이 드는 이런 미숫가루 우유예요. 근데 이게 먹었을 때 꿀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걸쭉한 미숫가루 있잖아요. 딱 그런 맛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달달해요. 이거를 먹으면은 되게 배가 고팠을 때에도 식욕이 되게 잘 충족이 돼요. 그래서 정말 가끔 다이어트 중인데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나가는 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아침에 한 잔씩 드시고 나가시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곡물 미숫가루 우유가 되게 식탐 충족도 되면서 은근히 배가 좀 부르는 편이고요. 달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한 잔 먹으면은 갑자기 그 뒤에 밥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 뒤에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포만감이 정말 잘 충족이 되는 미숫가루를 먹은 느낌이에요. 맛이 없는 미숫가루였으면 제가 절대 추천 안 드렸을 텐데 진짜 꿀맛 나고요. 달달하고요. 이거 한 잔이면은 그 뒤에 뭘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식욕 조절하고 싶을 때 되게 유용하게 먹었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거 조금 먹은 것만으로도 배가 좀 불러졌어요. 이것도 제가 이미 예전에 소개했었던 저희 최애템이죠. 페이퍼백의 마이너스 쉐이크 초코 프로틴 제품이고요. 지금 내돈내산으로 이만큼을 더 쟁여놓은 상태고요. 여기도 이만큼 있습니다. 저도 쉐이크를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긴 했지만은 웬만하면 다 너무 배고팠었거든요. 막 다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한 끼 정도는 쉐이크로 대체해주면은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데 그 당연하겠죠. 당연히 살 빠지겠죠. 근데 우리가 그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쉐이크만 먹으면 배고프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저녁에 쉐이크만 먹고 잠을 잘 수가 있지? 너무 배고프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먹어본 쉐이크 중에서 가장 배부르고요. 물만 넣고 섞었는데도 정말 진한 초코 맛이 나고 안에 씹히는 시리얼도 굉장히 많고요. 정말로 저녁에 이것만 해서 먹었을 때 밤에 잘 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던 그런 쉐이크였습니다. 그리고 미숫가루 우유 먹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 초코 쉐이크를 먹고 났을 때 충족되는 느낌이 충분히 크고 다른 음식이 별로 생각이 안 난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달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이 딱히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요. 애초에 좀 칼로리가 있는 편인데 221칼로리예요. 물만 섞어도 221칼로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다른 쉐이크들에 비해서는 포만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가장 다이어트 할 때 저를 힘들지 않게 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다이어트 보조제들, 좀 실제로 감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바로 이렇게,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었던 SPRX 7일 바디톡 제품이죠. 이거 제가 최근에 또 재구매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한 3, 4년째 먹고 있거든요. 붓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챙겨 먹고 있는 제품이고요. 반대로 붓기가 잘 없으신 분들은 효과가 좀 미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열심히 먹고 물 많이 마시고 하면서 붓기 싹 비워내고 싶을 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라는 거.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요, 바로 이렇게 저의 사랑 H마인드 슬리머스하고 엠피랩 러브인치 밸런스, 이 조합입니다. 너무 민소템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달의 민소템에 소개했었던 제품들인데 이거는 제가 너무 효과를 많이 봤었거든요. 전체적인 감량은 슬리머스가 도와주고 뱃살 감량을 러브인치 밸런스가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슬리머스는 녹차 카테킨 주성분이고 러브인치 밸런스는 잔티제니 주성분이에요. 제가 이 제품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와,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이 수많은 공병들 보이세요? 슬리머스는 이만큼 먹었는데 사실 몇 개 더 있었는데 버렸었거든요. 최소 6박스 이상 비운 상태고 엠피랩 같은 경우에는 어머, 특히 러브인치를 가장 많이 먹었고 와, 너무 많아. 엠피랩은 한 8박스 이상 비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많이 비웠다는 거. 제가 녹차 카테킨을 먹으면은 실제로 감량이 빨리빨리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먹고 감량을 했었고, 그리고 식후에 혈당이 상승하는 걸 좀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죽도록 말을 했었던 혈당 상승을 좀 얘가 눌러주고 억제시켜주고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엠피랩 같은 경우에는 부위별로 뺄 수 있게끔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러브인치 밸런스는 뱃살 빼기에 특화되어 있고 힙앤로우는 하체살 빼기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퍼링 같은 경우에는 팔뚝살 빼기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위별로 다 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 같이 먹어도 상관없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먹어봤을 때는 힙앤로우하고 러브인치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효과도 좋았고 실제로 뭔가 그 부피가 감소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이번에 하체 비만 탈출한 것도 힙앤로우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뱃살을 빼고 허리 둘레가 얇아진 것도 러브인치 밸런스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내장지방 감소에 되게 효과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먹어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애정하는 두 개의 조합인데 아무리 여행을 간다든지 뭐 폭식할 일이 있다,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했을 때에도 절대 두렵지 않게 해주는 저의 최애 다이어트 보조제 조합이었습니다. 많이 먹어도 웬만하면 잘 안 찌고 조금만 다이어트를 해도 금세 잘 빠지게 도와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제품은요, 이 제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티젠 콤보차 파인애플 맛이고요. 올리브영 핫템으로도 떠오르고 이미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제가 이거는 파인애플 맛으로 쟁여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탄산음료를 끊게 해주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제품이에요. 진짜 탄산음료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한 잔 딱 타가지고 얼음 타서 먹으면은 판타 파인애플 있잖아요. 그거 먹는 거랑 진짜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탄산처럼 되게 뽀글뽀글한 느낌이 드는데 거품도 올라오고
근데 진짜 상큼하고 진짜 맛있거든요. 맛이 진짜 그 환타 파인애플이랑 똑같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잘 끊게 해준 가장 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제품인데 바로 이렇게 자유다방 오일 에이드 클렌즈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5개 들어있거든요, 한 상자에. 이걸 이제 탄산수나 물에 섞어가지고 얼음 타서 먹으면은 오렌지 에이드 맛이 나거든요. 이거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변비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변비가 오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모든 묵었던 변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요, 이거 먹고 외출하지 마시고요. 집에만 계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집에 계실 때 공복에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밖에 나갈 일이 있다 그러면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강력한 아이기 때문에 외출해서 이걸 먹으면은 정말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회사 안에서 드시지 마시고요. 집에서만 드시길 바라고. 원래 이렇게 생긴 클렌즈 제품들이 역하거나 비린 제품들도 되게 많은데 이건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때 변비가 오면 한 번씩 비워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해주기 좋은 클렌즈 에이드 제품이었다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다이어트 총정리 영상을 마쳐보았고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가장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다이어트를. 근데 그만큼 저희 노하우와 요령을 꾹꾹 담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해보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가 되게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살면서 해본 것들 중에서 다이어트가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말 너무 재수가 없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조건 돈이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무조건 삼성에 취업하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고 취업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는 것들은 실제로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반만 따라온다든지, 물론 잘 따라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결과가 노력에 비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내 체중과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세상에 제일 쉽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다이어트를 여러분들도 성공을 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가지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성공적인 다이어트도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